예, 두 번 청문회 받으시기에 힘들죠? 예, 그 통진당 그 해산 청구 관련해서 반민주적 포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청구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포커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산 청구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한 저희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앞으로 나갈 길이 참 험난합니다. 자, 지금 이거 우리 참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기다 민명까지 넣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사법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하면은 좀 좌편향이라 그러고 또 뭐 점잖게 표현하면은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그다음 한번 눌러보시죠. 판사들 특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뭐 다 아시죠? 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예, 뭐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냥 재판은 꼭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 대부분 해석 추정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지. 이게 대부분의 앞으로 아주 헌재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왜 드렸냐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 사법 또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 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념적으로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이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또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란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을 해도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진 않는다라는 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헌재는 우리 헌법 가치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또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우리 그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공직생활 34년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근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외풍을 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견해를 밝히신 게 있죠. 한번 여기서 해 주십시오. 공수처.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게 있죠. 2012년 청문회에서도 제가 서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고 이번에도 답변을 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는 결국 입법권을 가지신 국회에서 이제 하실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의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공수처가 되었을 때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수사를 구실로 해서 특히 뭐 저는 이제 관심이 사법부 법관이니까 그 법관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그런 우려도 정말 현실적인 우려일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만들어지면요. 근데 그 후보자께서는 그 우리 그 탄핵 있지 않습니까? 탄핵의 대상에 검사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탄핵 소추의 대상에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헌법을 보면 예, 아니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밖에 법률에 따라서 해서 검찰 청법의 37조에 보면은 검사도 탄핵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우리가 2007년도에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BBK 사건에 대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김홍일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일부장, 김기동 특수 일부 부부장 검사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당이 이제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국회에서 의견이 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새로 만들고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법과 현재 지금 기존의 헌법과 법률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 특히 민주 통제가 가능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 그러면은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고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은 결국은 제2의 국민 안전처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기관을 만들든 어떤 제도를 만들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결국은 그 우리가 잘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기관을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저하고 우리 후보자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119조 제2항과 관련해 가지고 119조 제2항은 우리가 시장경제에 대한 제1항이 시장경제에 대한 그 원칙적인 그런 규범이고 2항은 보충적 헌법 규범이잖아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가 경제민주화입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이 저하고 많이 다르고 헌법 전문하고도 좀 해석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119조가 1항과 2항이 2항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이제 서로 좀 그 방향이 다른 거 아니냐. 그건 맞습니다. 1항은 시장경제의 예. 원칙을 갖다가 천명한 것이고 네. 원칙적인 헌법 규범이고 2항은 뭐 할 수 있다 해서 보충적인 헌법 규범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2항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로 통칭 다 해버립니까? 물론 그걸 뭐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용어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저는 명확하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이 이게 확정화되어 있습니다. 정결적인 겁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법이 119조 제2항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이라 해서 지금 입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관련된 것은 딱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제가 추가적인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이게 현재도 이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이제는 밝혀야 될 상황이다. 밝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시장 규제 근본을 갖다가 침해할 수는 근본에 대해서 완전히 침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제 2항을 그렇게 또 말씀하는 듯 해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2항을 한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재산권 조항이 가장 기본권 조항입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한 이 조항은 기본권 조항이 아니고 경제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본적인 체제 아래에 있는지 또 그런 기본적인 체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유시장 경제만 가지고 지금 네. 제2항에 대해서 2항만 보시면은 2항을 통칭해서 후보께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그런 취지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걱정이 돼서 그 부분에서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거는 아까 병렬적인 관계라고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2항을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까요? 뭐 여기서 뭐 본인 언정할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컴마로 연결된 부분은 병렬적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라는 그것을 가지고 제 2항을 뭉뚱그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한 제 1항의 기본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특히 보통적 규범이 원칙적인 규범을 갖다가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기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항에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경제 주체 간의 조화, 이것이 경제 민주화에 저는 포섭될 수 있는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답변하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예. 두 번 청문회 받으시기에 힘들죠? 예.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해서 반민주적 포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산 청구에 대해서 반민주적인 포커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산 청구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한 저희 결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현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앞으로 나갈 길이 험난합니다. 자, 저는 우리 헌법 가치를 갖다가 해석을 하고 또 헌법 질서를 또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념적 편향성에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제가 지적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저께 우리 법사위에서 공수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4년을 했는데요. 제도 만들고 기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근데 결국 이 정부에서 없어졌어요. 제도라는 것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양성을 가진 분들이 이 법조계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큰 걱정을 합니다. 최근에 이 법조계 관련된 인사 또 일부 또 좌편향적인 또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감히 말씀이란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문제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재판은 곧 정치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재가 정치적인 사건을 해도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진 않는다라는 제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헌재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냥 재판은 곧
정체라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 남의 해석일 뿐 대법원 해석 추정하거나 복제하는 일이 없어야지. 이게 대법원의 앞으로 아주 헌재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 사법 또 법조계가 너무 이념 편향적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막 가는 사람들 진짜 판사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참 많이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념적으로 지금 이거 우리 참 문제되고 있는 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 한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보실까요? 여기다 민명까지 넣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사법 법조 관련된 주요 자리에 다 소위 이야기하는 나쁘게 하면은 좀 좌편향이라 그러고 또 뭐 점잖게 표현하면은 진보 성향이라 그럽니다. 다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분들 그다음 한번 눌러보시죠. 판사들 특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다 아시죠? 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예, 뭐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